안규백 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전 위원장님 네,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형국 합참 차장님 마이크 좀 잡으십시오. 이제 곧 저녁을 앞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연공 수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4.25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워크는 전력화가 다 됐고 또 25년도에 예정인 사 ER, OR도 전력화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은 이상 절차한 사업인 4.25 사업이 큰 대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의장님, 한미는 지난 2019년도 작년도 SCM에서 현재 한미연합 체제를 그대로 계승하는 미래연합사 구조를 확정을 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여전히 유효하지요. 예를 들어서 연말 선초 사학과들이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를 놓고 고려 사학과들은 사문난적이라고 하고 조선 사학과들은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서 있는 이치와 조건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했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현재 그 한미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계승하는 미래연합사를 전제로 한다면은 그 조건과 취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주 크게 말씀 안 하신 것은 크게 이 긍정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기존의 그 조건 취지가 한국군 단독 역량의 극대화를 의미했다면은 2019년도에 합의한 한미연합 체제 아래서는 한미연합 자산을 바탕으로 한국군 연합 지휘 역량을 극대화, 다시 말해서 미래연합사 사령관의 지휘 역량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네,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구조가 바뀐 거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연합 사령관의 지휘 역량에 포커스를 맞춘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의 환수의 속도와 절차, 의미 이 부분에서도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의장은 전작권 전환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하여튼 그러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오늘 지나면은 내일 또 새로운 첨단 무기가 양산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전작권 환수도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2013년도, 12년도 김관진 장관을 비롯한 모든 분들한테 조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책임있냐라고 저는 힘주어 말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지금도 사실 조건이라고 하면은 애매모호합니다. 특히 조건의 3에 기초한 것을 보면은 그 평가라는 것은 정성과 정량을 평가해도 그것이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 나오지를 않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 계속 이 조건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뭐 미국 때문에 발표를 못해서 그렇지 미사일 역량이 하고 무지무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좀 말할 때가 됐다. 우리의 비닉 사업과 역량도 지금 비닉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수천억이지 않습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기천억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전부 다 그런 조건 3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이런 방식에서 뭔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뒤에 계신 우리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도 조건에 기초한 그 충족이 그 조건별로 얼마나 지금 충족을
갖췄다, 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는 조건 1에 대해서 그 SPMC를 통해서 한미 간에 공동 평가를 했고 올해는 이제 조건 2를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평가한 것으로 보면 조건 1은 지금 핵심 군사 능력의 대부분을 그래도 확보를 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조건 2도 많은 부분에 그 진전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한미 간에 일치된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저열하고 비열하고 그 열악하고 척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955년부터 일념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또방구 끼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열악하고 척박한 그 비난한 나라에서 그걸 보면은 선택과 집중이 인간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올 수 있나. 우리 군 지휘부도 그 점을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 의장님, 네. 그 인사청문회 당시 본 의원이 그 초군사적 초국가적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 군의 미래 전략을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그것은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국가 전략 자산인 그 항모에 대해서 우리 합참이 좀 미온적 태도가 눈에 좀 보여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합동참모회의에서는 언제 이 논의를 지금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금 중기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기 소요로 반영이 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중기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행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진행되는 걸 보면 아마 올해 안에 중기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 더 주십시오.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 2011년도에 제가 그 보라매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술력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사업 타당성이 없다 이런 뜨거운 동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우리는 지난 8월 달에 에이사 레이더를 국내 개발 성공을 했고 9월 달에 전투기 최종 조립에 착수를 했고 이제 내년에 시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KF-X에 가른다고 주장했을 때 꿈에 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성공 단계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소에다 밥을 주기 위해서 물약이 좋냐, 가려기 좋냐, 풀약이 좋냐, 뭔 약이 좋냐 하다가 결국은 소는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논의하다가. 이제 이것도 2002년에 논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논의의 끝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기 전환을 할 예정이고 그때 그런 개념들을 다 반영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그 보라매 사업이 본격화이 안 되게 우리 합참에서 이 중앙부와 관련해서 좀 권력 좀 부탁합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합동참모본부의 군인이 두는 직위는 각군의 균형 발전과 임무를 고려해서 필수직위와 공통직위로 나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참이 공통직위를 두는 이유는 뭐 당연히 합동성 강화에 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동부대인 합참이 합동성을 강화를 위해서 국방개혁과 합참의 직제는 각군의 인력과 균형 있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 공통직위 운영 현역을 보니까 육해공군 2대 1대 1 비율을 잘 지키고 있고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합참의 노력이 역력히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공통직위 현황을 자세히 뜯어 보니까 좀 보완할 점이 있어요. 바로 공통직위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공통직위는 필수직위와 어떻게 다릅니까? 필수직위는 그 해당 군에서 반드시 보임이 돼야 되고 그렇죠. 공통직위는 지금 현행 3군이 돌아가면서 그 공통직위 취지는 국방개혁법은 대령 이상 장교는 보직하는 공통직위 각군의 순환 보직을 하도록 돼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공통직위 편성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 신편제 이후에를 제외하면은 장성 공통묘지 11개, 대령 60개, 이 가운데 장성은 4개, 대령은 16개 보직이 육군만 보직이 돼 있어요. 다른 군으로 확대해 보면은 공군 장성 1개, 대령 5개, 해군의 경우는 2개 각각 해군과 공군이 보직이 돼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장성이 26%, 대령이 38%가 특정군으로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다수가 육군으로 지금 되어 있죠. 동일 공통직위가 같은 군을 3회 이상 보직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련 법령에 의거한 건데, 이게 지금 이 법령에 위반된 사례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운영할 것이라면은 저는 공통직위를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본연도 국방위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저는 작전본부장 각 본부장들이 저는 필수직인 줄 알았어요. 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아니, 보니까 각군 본부장은 필수직이 아니고 공통직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물론 이제 현행 작전이 많다 보니까 육군의 현행 작전이 많다 보니까 작전본부장은 항상 육군이 하고 전력은 해공군이 순환직으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보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것은 공통직위로 하지 말고 필수직위로 묶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공통직위 개념에 맞도록 그 해당 군이 3회 이상 연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돌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었지만, 지금 시행령에도 보면은 기준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단 인력 운영이나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뭐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그 규정을 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좀 위반한 사항들이 공통직위 있습니다. 배분만 비율만 맞춘다고 해서 저는 합동성이 강화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공통되는 일을 많이 하고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저는 합동성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사청문 요청서에도 육해공무원 합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합참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의장이 밝혔습니다. 네. 이 공통직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 저는 이 합참의 발전의 첫 그림에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당초에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분리를 하게 된 것도 저기 계시는 함기호 의원님의 강력한 주장으로 해서 2012년도에 합참과 국방부가 분리해서 합참을 국감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당시 이런 시설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자체도 저는 그 합동성 강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고에 찐빵이 없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략 상륙할 해병대가 상륙할 배가 없어요. 이쯤 되면은 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런데 그 JMS, 그러니까 합동군사전력서에서 해병대가 지금 시급할 그 상륙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해병대에서 이 상륙배를 함정을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까? 소요군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나요? 소요군의 의견을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전력이 반영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병대는 배가 없어 상륙을 못해.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말이죠, 매년 민간 선박을 빌려서 상륙하고, 이 웃지 못할 일 아닙니까? 작년에 보니까 4억 5천에서 금년에는 30억까지 이게 증가를 시켰더라고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민간 선박을 빌려서, 이 어불성설 아니에요? 해군, 해병대 어떻게, 우리 저 해군이 대신 말씀, 해병대 안 계시네. 네, 예. 군사지원본부장 이성환 중장입니다. 예, 예. 민간 선박을 이용해서 상륙 훈련을 한다는 것은 현재 작계에도 반영되어 있고 군 상륙 전투함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원 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을 훈련 시 동원을 해서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원 선박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 평소에도 저희가 그 전력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네, 말씀드리면 1분만 주십시오. 네. 참 이 점잖은 측면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제동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에? 만약에 해병대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상륙을 하는데 민간 선박을 빌려서 하고 어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 국격과 능력에 맞게끔 상륙할 수 있도록 그런 구비 조건을 갖춰줘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금 뭐 우리 대형 수송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 부족한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하여튼 그런 전력 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상당히 깊게 고민하고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해군에서 의견을 반영을 적극해서 참조를 해서 전략화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민간 선박을 빌려서 렌트해서 상륙 작전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 초국가적 무슨 초현대적 비군사적 미사여구입니까 그게? 해군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해군 한번 해볼까요? 해군 전략 해볼까요? 이상입니다. 예.